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 다정했던 그 사람, 오늘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던 누군가가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인 척하며 주변의 동정을 구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으신가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가면을 바꿔 쓰듯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들. 우리는 종종 그들을 보며 혼란에 빠집니다. 대체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자책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 심리학에서 말하는 스위칭 현상, 특히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나타나는 이 현상의 본질을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스위칭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격의 상태에서 다른 인격의 상태로 전환되는 매우 근본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임박한 위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경우 이 스위칭은 감정적 붕괴와 함께 충동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스위칭은 더욱 교묘하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 냉혹한 사이코패스로 변모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스위칭이 일어나기 직전 몇 가지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과잉 행동입니다.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며 방 안을 서성거립니다. 말이 극도로 많아지고 생각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며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이는 마치 일시적인 정신증 상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잉 행동의 시기가 지나면 갑자기 모든 움직임이 느려지고 반응이 둔해지는 침체기가 뒤따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에너지 변화는 내부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스위칭의 근간에는 분열이라는 방어 기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좋은 것과 완벽하게 나쁜 것으로 나누어 인식합니다. 스위칭이 일어날 때 그들은 이전의 자기 상태를 모두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새롭게 나타날 자기 상태를 모두 좋은 것으로 이상화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실패와 수치심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의 스위칭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으며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응성 스위칭입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가 자기애적 치욕을 경험했을 때 나타납니다. 자기애적 치욕이란 자신이 신과 같이 완벽하고 전능하다는 거대한 환상이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한계, 단점, 실패가 타인 앞에서 특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느끼는 극심한 수치심이죠. 이는 한국 사회에서 체면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심을 동반하는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들여 쌓아올린 완벽한 이미지가 무너지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낍니다. 이때 그들은 스위칭을 통해 탈출구를 찾습니다. 오염되고 상처 입은 이전의 자아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자아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실패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과시적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시기하고 음해하여 실패했다며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여기는 은밀한 피해자형 나르시시스트로 변신합니다. 이 새로운 역할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특별한 존재가 되며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내인성 스위칭입니다. 이는 외부의 특정 사건이 아닌 내부의 심리적 과정에 의해 촉발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타인으로부터의 관심과 찬사, 즉 자기애적 공급을 받지 못해 내면이 고갈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마치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와 같죠. 외부에서 더 이상 에너지를 얻을 수 없게 되면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신의 구조를 재배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끊고 점점 더 내향적이고 회피적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마치 세상과 담을 쌓고 자신만의 왕국에 칩거하는 은둔자처럼 말이죠.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거나 거대한 공상을 통해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공급하며 버팁니다. 이는 외부 지향적이었던 사람이 극단적인 내향성으로 전환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유형 스위칭입니다. 나르시시즘에는 고정된 유형이 없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모습을 바꿉니다. 지적인 능력을 과시하던 지능형 나르시시스트가 갑자기 외모와 육체에 집착하는 신체형 나르시시스트로 변하기도 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던 은밀형 나르시시스트가 갑자기 자신감 넘치는 과시형 나르시시스트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책과 학문만 파고들며 성적인 문제에는 무관심해 보였던 사람이 새로운 연인을 만나자 갑자기 헬스클럽에 등록하고 자신의 매력을 끊임없이 어필하며 성적인 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지적인 매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환경에 처했을 때 생존을 위해 신체적 매력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적 지향성이나 취향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유동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나르시시스트의 스위칭은 건강한 사람이 상황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조절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른 역할로 전환하더라도 기억과 정체성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스위칭은 해리를 동반합니다. 즉, 이전 자아의 기억과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자체가 새로운 자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나르시시스트 내부에서 정신적 자살과 재탄생의 과정과 같습니다. 이전의 자아를 파괴하는 극심한 자기 공격성을 보인 후 짧은 공백의 순간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런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새로운 자아 역시 과거의 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재탄생의 과정에서 그들은 주변 사람, 특히 가장 가까운 당신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내적 혼란과 공격성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당신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내부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고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위칭 과정이 항상 주변인에 대한 정서적, 언어적, 심지어 신체적 학대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곁에 나르시시스트가 이러한 스위칭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반응성 스위칭의 상황에 처했다면, 즉 그가 극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변모하고 있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한 걸음 물러나 배경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돕거나 조언하거나 혹은 그의 편에 서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그의 자아가 당신을 어떤 역할로 규정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싣지 말고 최소한으로 예에 바르게만 응대하며 그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장기간의 고립으로 인한 내인성 스위칭의 조짐이 보인다면 아주 약간의 자기애적 공급을 제공하는 것이 스위칭을 막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자존감을 살짝 높여주는 작은 칭찬이나 인정의 말 한마디가 그의 내적 균형을 회복시켜 항상성을 유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임시방편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형 스위칭을 목격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무성애자 같던 파트너가 갑자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면 이것이 일시적인 단계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그의 외도를 용납할 수 없다면 관계를 떠나는 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이 또한 지나갈 과도기적 단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지배적인 유형과 잠재적인 유형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결국 자신의 원래 지배적인 유형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논쟁하거나 그를 가르치려 하거나 그의 망상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적이 되어 더 큰 공격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스위칭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깊고 복잡하며 종종 파괴적인 심리적 현상입니다. 그들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이해하는 것은 그 폭풍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거리를 유지하며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정신적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서 길을 잃은 분들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헤쳐나갈 힘이 당신 안에